안녕하세요. 경제를 쉽게 읽어주는 채널 모닥불입니다. 요즘 주식 투자나 배당주 모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 ISA 계좌 없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텐데요. 세금을 획기적으로 아껴준다, 무조건 가입해라 해서 계좌를 만들고 또 열심히 돈을 굴리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혹시 가입한 지 이제 3년이 지나거나 만기가 다가오는 경우에는 이런 고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재테크 커뮤니티를 보면 요즘 이런 질문들이 정말 많이 올라옵니다. 유튜브에서는 3년 만기 되면 무조건 해지를 하고 새로 만들라고 하는데 정말 맞는 말인가요? 투자 금액이 커질수록 계속 들고 가야 장기 복리 효과가 극대화되는 게 아닌가요? 해지를 하면 일단 그 큰 돈이 다 빠져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복리의 효과가 줄어드는 게 아닌가 이런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질문들을 배경으로 향후 9년을 가정을 해봤어요. 9년 동안 장기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이것을 이제 계속 유지를 하는 게 좋을 것인가 아니면 해지하고 재가입하고 이렇게 절세 효과를 누리는 게 유리할 것인가 그거를 이제 좀 비교를 해본 영상인데요. 그래서 해지를 하게 되면 자금 재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볼 것이고요. 그리고 유지를 하게 되면 유리한 세 가지 예외적인 상황은 어떤 상황들이 있는지를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왜 수많은 전문가들이 3년 만기 해지를 외치는지 그 근거부터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나라에서 정한 이 비과세 한도 때문인데요. 일반형 ISA는 200만 원, 서민형 ISA, 그리고 농어민형 ISA는 400만 원으로 비과세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ISA는 기본적으로 번 돈의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세금을 한 푼도 안 뗍니다. 그리고 그걸 넘어가는 수익에 대해서는 원래 내야 하는 15.4% 대신 9.9%만 이제 저율로 세금을 떼가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 비과세 한도에는 또 핵심 함정이 숨어 있는데요. 이 비과세 한도는 계좌를 5년을 유지하든 10년을 유지하든 딱 한 번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수익이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불어나도 비과세는 여전히 200만 원으로 고정이 되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3년마다 해지하고 재가입하는 풍차 돌리기 전략을 많이들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3년 만기에 계좌를 해지하고 비과세 혜택을 확정적으로 수령을 받고 나서 다시 재가입을 해서 비과세 한도를 리셋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총 9년을 시뮬레이션을 돌려본다고 가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3년마다 3번 반복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9년이면 비과세 혜택을 총 3번, 그래서 600만 원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대다수의 영상은 딱 여기까지만 설명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강력하게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 생기죠. 아니, 해지하면 연간 납입 한도가 2천만 원으로 리셋이 되는 거고, 3년 동안 열심히 굴려서 ISA를 뭐 예를 들어서 수익이 조금 나서 뭐 7,300만 원을 만들어 놨는데, 해지하고 새로 가입을 하면 올해는 또 2천만 원밖에 입금을 못 하잖아요. 그럼 계좌 밖으로 쫓겨난 내 소중한 그 원금 6천만 원, 2천만 원 곱하기 3년 해서 그 6천만 원은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질문을 해볼 수 있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의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9년을 유지했을 때와 그리고 3년마다 해지하고 재가입을 했을 때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매년 2천만 원씩 3년간 6천만 원을 넣었고 투자를 잘해서 연수익률 10%를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3년 뒤 계좌는 수익이 1,300만 원이 불어서 총 자산이 7,300만 원으로 출발을 하게 될 겁니다. 이 돈을 그대로 두고 쭉 유지하는 카드와 3년마다 깨고 재가입을 하는 카드를 비교를 해보죠. 그렇게 케이스 1과 케이스 2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쭉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7,300만 원이 깨지지 않고 복리로 굴러가니 자산은 커지겠지만 이제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9년 뒤에 계좌를 한 번에 깰 때 불어난 그 수천만 원의 수익 중 딱 200만 원만 비과세 혜택을 받고 나머지 전부에 대해서는 9.9%의 세금을 한 방에 뜯기게 되는 단점이 있죠. 반면 3년마다 해지하고 재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해지를 처음 했을 때 비과세 200만 원 확정 받고요. 2차 해지에서도 200만 원, 3차 해지 200만 원, 그래서 총 600만 원 혜택을 받게 됩니다. 3년 차에 해지에서 나온 7,300만 원 중 새 ISA 계좌에 올해 한도인 2천만 원을 넣습니다. 그럼 남는 5,300만 원은 어디로 가느냐? 첫째,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로 입금을 합니다. 이 자금 이동이 이 영상의 치트키인데요. ISA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넘기게 되면 넘긴 돈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는 즉시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연말정산 때 세금을 수십만 원 더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이 연금 계좌 안에서도 세금을 뒤로 미뤄주기 때문에 복리는 끊기지 않고 그대로 이어집니다. 둘째, 나머지 남는 돈은 이 일반 계좌로 옮겨놨다가 대기를 하고 이제 또 새해가 열리면 2천만 원 한도가 또 생기겠죠. 그때 또 ISA로 2천만 원을 넣는 겁니다. 결국 돈의 방만 바뀔 뿐 내 돈 전체는 여전히 쉬지 않고 복리로 굴러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9년 동안 3번을 해지하고 재가입을 하면 비과세 혜택을 총 600만 원을 챙기고 연금 세액공제 환급금까지 매번 보너스로 손에 쥐게 됩니다. 세금을 아끼고 환급금을 받아서 다시 재투자를 하는 이런 해지 후의 재배치 전략이 장기적으로는 내 통장에 남는 총 자산을 훨씬 더 크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복리 효과를 이 세금 절세액이 완벽하게 이겨버리는 순간인 겁니다. 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무조건 유지해야 하는 사람 3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해지하지 말고 그냥 유지를 하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첫째, 현재 계좌가 마이너스거나 수익이 없는 분, 이런 분들은 원금이 회복될 때까지는 유지를 하시는 게 좋고요. 둘째, 납입 한도 1억 원을 아직 채우지 못한 분, 이게 최대 납입 한도가 1억 원, 1년에 2천만 원씩이니까 1억을 채우려면 5년이 걸리겠죠. 그래서 뭐 3년을 할지 5년을 할지 그거는 이제 선택 사항인 거예요. 3년 만기 동안 여기는 1억 원이라고 나와 있지만 뭐 6천만 원 한도를 다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앞으로 소액씩 계속 납입할 예정이라면 굳이 깨지 않고 한도를 더 채우는 게 유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우려가 있는 자산가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ISA 계좌는 유지하는 동안 그 안에서 터지는 이자와 배당이 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는 그런 무적의 방패 역할을 하거든요. 이 방패를 섣불리 깨고 재가입하려다가 가입 자격이 막힐 수도 있으니 이때는 무조건 유지하시는 게 훨씬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딱 한 줄로 요약해드리면 내 계좌가 현재 수익이 잘 나고 있고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아끼고 싶다면 3년 만기 해지 후 재가입, 그리고 남은 돈은 연금 계좌로 토스하는 것이 숫자로 증명된 가장 영리한 방법입니다. 장기 복리의 마법을 사랑하시는 만큼 해지가 망설여지시겠지만 돈의 둥지만 현명하게 옮겨주시면 복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라가 주는 절세 보너스를 확정짓고 그 보너스 피 같은 돈까지 복리의 마법에 다시 얻는 것이 더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가운 시장 속에서 내 소중한 자산이 방치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밤 내 ISA 계좌 만기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모닥불 이야기 따뜻하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이 온기를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